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과대학 부학장 이석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화학과 소속이고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벌써 안암 렉처가 10회가 됐어요. 오늘로써 10회가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물리과 졸업생이신 김도율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과대학 학장님이신 이철희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안암 렉처 9회 이어 오늘 10회를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의미 깊은 그런 하나 렉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을도 진짜 무르익고 깊어가는데 이렇게 청명 가을 날씨에 우리 귀한 우리 물리학과 7, 8학번 교우 김도열 사장님을 모시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수학과의 이병찬 교우께서 오셔가지고 학문 중에서 이게 기본 학문에 속하는 수학이 현실 세계에서 이 금융 세계 또 보험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게 물리학과도 역시 이 어떤 자연과학의 기본 학문이고 기본 원리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 세계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원리를 물리학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연과학을 통해서 잘 익히면은 그것이 우리 현실 세계 또 인류 문명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과대학의 두 가지 자랑스러운 행사들인 멘티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 안암 렉처의 이 공통성은 뭐냐면은 우선 이과대학이 우리 학부생들을 그만큼 많이 배려하고 잘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여러분들 선배님들이죠. 이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인생에서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미리 가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안내 표지판을 제공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런 인생의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도열 사장님은 우리 물리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생과 그리고 이 경력의 그런 경력을 많이 거쳐오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으로도 계시고 그다음에 연구원으로 개발하신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레이저 분야의 회사를 2개나 창업하신 굉장히 창의성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레이저 산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레이저 프린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맨날 접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레이저 원리 그런 거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레이저가 어떤 실생활 그리고 산업계에서만 응용되는 그런 특별한 기술인 것 같지만은 그 기원을 보면 바로 물리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개발한 그런 원리와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발달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안암 렉처를 통해서 이 교우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값진 그런 바탕이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김도열 사장님의 강연 말씀을 잘 듣고 새겨 듣고 또 여러분들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김도열 교우님을 환영하고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좀 길었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저기 우리 오늘 연사분이신 김도열 사장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미 학장님께서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셨지만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김도열 사장님은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7, 8학번이십니다. 7, 8학번이시고요. 물리학과를 82년도에 졸업을 하였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하였어요. 고체물리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바로 LG 계열사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LG 계열사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용 CO2 레이저를 개발하였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셨는데 굉장히 혁혁한 업적을 남기셨고요. 26세 이미 레이저 실장님이 되었어요. 제가 26세 때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92년도에 레이저 표면 처리 및 용접 장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하나기술을 설립하셨고 이후로 계속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999년에 반도체 레이저 패키지 회사인 하나루미너스를 설립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 고문,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계시고 있고요. 특별히 국제 로터리 3650 지구의 차기 총재로 2016년 7월부터 취임하십니다. 이게 방금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이공계 출신으로서는 최초래요. 이게 총재 국제 로터리 협회에서 총재를 맡게 된 경우가 이공계 출신은 최초랍니다. 다시 한번 그 김도열 사장님이 얼마큼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시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또 수상식적도 갖고 계세요. 저기 1985년도에는 상공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CO2 레이저 발전기 개발에 의한 공로로 상공부 장관상을 수상. 이제는 상공부가 없죠. 86년에는 LG그룹 회장상을 수상하였어요. 그다음에 91년에 또다시 LG그룹 회장상을 수상하시고 2002년에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정밀기술진흥대 은상 중소기업청에서 개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은상을 수상하셨고 2008년도에 포스코 사장상을 수상하였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수상 실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0년도에 졸업하신 지 벌써 한 10여 년 한참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셔갖고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하셨어요. 그래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대충 제가 발췌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진짜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김도열 대표이사님을 제가 단상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초청해 주신 이철희 학장님, 그다음에 이석중 부학장님 고맙습니다. 특히 물리학과 교수님들,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데 여기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후배들 앞에서 제 자랑 좀 하고, 그래서 혹시 자랑하는 것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리더십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될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를 아까 우리 부학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석사 하다가 이제 LG그룹 연구소로 갔습니다. 연구소로 갔더니 물리과 출신 뭐요 그러더라고요. 3명이 모였어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레이저를 개발한다. 연구소들에서는 레이저를 만드는데 산업체에서는 레이저를 만든 적이 없어서 레이저를 만드는데 절대로 열심히 하지 말고 대충 만들 것. 그런데 무지 열심히 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입사 선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레이저 실장이
됐습니다. 아까 26세. 밑에 연구 20명. 잘 나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LG그룹에서 그룹 개발 회장상을 받으면 출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2번이나 받게 됐고, 그 다음에 92년에 창업하고, 또 97년에 또 하나 창업하고, 99년에 또 창업하고, 2001년에 창업하고, 뭐 등등등등 몇 개. 그 중에서 비실비실한 회사도 있고, 잘 되는 회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물리학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활동으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로타리 클럽이라는 데를 제 나이 37에 들어갔습니다. 또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 내년 7월에 총재가 됩니다. 보통 제가 속한 지구에서 로타리 총재 하려면 70대 중반에 하게 되는데 제가 50대 중반 좀 넘어서 하게 되니까 20살 밑에 내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같이 섞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해학적 사고와 리더십, 뭐 이해학적 사고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없죠. 이과적 사고 이런 말은 있고 물리학적 사고 이런 말은 있는데 이해학적 사고는 없는데 그냥 써봤습니다. 왜? 제가 기초과학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해학적 사고란 말이 더 낫다. 이과는 공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학적 사고가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남 렉처를 한번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남 렉처의 목적이 기초과학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미래 설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남 렉처의 목적을 딱 보고 이거다. 우리 이과생들이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의 출발 강의 시간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과대학 홈페이지 한번 딱 들어가 봤더니 비전과 미션이 나옵니다. 이과대학의 비전은 민주주의적 이상을 갖고, 이건 뭐 고대니까 당연히 그래 하겠죠. 국가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문과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미션. 사실 이 안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비전 미션 보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읽어주는 거니까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미션에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창의성과 독립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을 함양한다. 실험과 실습을 통해 핵심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전문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글쓰기, 발표 등 의사소통의 능력을 기른다. 이걸 종합해 보면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비전이 기초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그 미션으로 창의성과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 연구에 필요한 기본 소양,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로 되어 있어요. 이걸 딱 종합하면 제대로 된 능력 있고 인정받는 리더를 기르는데 기초과학을 그 바탕으로 한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초과학을 잘 이해를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과대학의 비전과 미션에 분명히 못 박아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걸 실천해 줘야 실질적으로 인류 사회가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오늘 제목을 이해학적 사고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레이저에 관련해서 30년을 했지만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기초과학에 대한 기본의 바탕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로 끌어올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 리더가 되면 좋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의 리더, 기업에서 리더라면 사회에서 리더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안 하고 혹시 다른 생각 안 하고 내 말을 들으면 확실히 기업에서 출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듣고 기업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기업은 근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 1882년 에디슨이 미국의 최초 발전소를 세운 다음에 인류는 지구의 자전 주기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죠? 밤 되면 어두웠는데 또 해 뜨면 좋아졌는데 전기가 딱 발전되니까 자전 주기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저희 12시 넘어도 홍대 앞은 훤하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위대한 발명이 사회를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으로 전환되는 데는 그 발명이 사회에서 편리한 데로 바꿔지는 거죠.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전력 회사라는 것을 통해서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기업이 없었더라면 증기기관이나 전력이 이렇게 중요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기업은 이런 중요성을 갖습니다. 기업은 전통적인 관념을 깨뜨리고 평등을 실현했다. 즉 부자나 귀족들만이 누리던 생활 방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된 것도 그 한 해다. 그렇죠? 옛날은 우리 그 한식집 가면은 옛날 왕들께서만 드시던 음식입니다. 뭐 이런 것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 것은 기업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업가는 정치가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존재였고 위대한 기업가들은 유럽과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으며 현재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경제가 세계화되고 상황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기업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막강한 실력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가 여부가 한 국가의 국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업의 중요성을 아주 함축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문과에 가면 이것 갖고 한 학기쯤은 배워야 되겠지만 지난 세기 동안에 어떤 역할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얼마나 잘했는가 따져볼 수가 있는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주후까지, 그러니까 서기 영년까지 약 250만 년, 현재까지 250만 년 중에서 99.4%를 차지하는 BC 1만 5천 년까지 세계 1인당 GDP라는 게 90 인터내셔널 달러랍니다. 뭐 그냥 90달러로 하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90달러를 하고 그 후 그러니까 BC 1만 5천 년부터 1750년까지 GDP가 180달러. 그게 전체 인류의 삶의 0.59% 된답니다. 그 다음에 1751년부터 2000년까지 역사의 0.01%밖에 안 될 때 GDP가 6,600달러. 그러니까 역사를 가로축으로 보고 부를 세로축으로 본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발전 없이 가다가 갑자기 휙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급상승한 커브가 부의 발전된 커브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0년 동안 인류가 만든 부의 97%가 생성됐다. 이것은 역사의 0.01% 안에, 그러니까 100% 안에서 0.01% 그 짧은 안에 피크가 하나 딱 생겼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250년 동안 급속히 부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고 그것을 바로 기업이 리드해 왔고 현재 여러분은 그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 0.01%가 되는 그 상황에서 서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했다. 시장 지향형 경제에서 기업을 대신해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장 지향형 경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찾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당분간 기업 중심으로 계속 사회는 발전해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기업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세기부터 기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은 유럽 각국에서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앞다투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거죠. 기업은 정부가 지어진 특권을 바탕으로 무기를 앞세워 세계 각국을 공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권력과 돈이 결합된 피비린내 나는 부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 발전을 추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왕은 사업의 독점권을 줬고 큰 기업들에게 대외 무역의 독점권과 특권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접 식민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특공기업 담당자 몇 사람만 배치하면 기업이 국가를 대신하여 식민지를 관리를 했어요. 옛날 영국 동인도 회사 같은 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기업 사람들이 나가서 인도나 국가를 관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몇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죠. 그 독점권을 주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가가 부를 확정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그 기업을 통하여 식민지를 관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은 아주 기업의 처음 출발한 어두운 역사였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타난 기업들이 지난 1000년 동안 뭐 식민지가 됐든 어떻든 그러한 기업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을 하고 기업이 이제 정치권과 결탁했던 것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최근 250년 동안은 급성장하는 부를 창출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결국 기업은 우리의 미래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할 리더는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이 말한 리더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끝날 때쯤 돼서 실제 이학적 사고와 리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주론, 마키아벨리라는 분이 이제 군주론을 썼고,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바이블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이 군주론을 썼던 분이 이제 결국 기업 경영에도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군주론적 경영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략적 인색함과 현명한 잔인함이 조직을 살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업에 나가서 활동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고 또 기업에 취직한 다음에도 기업에서 생활에 익숙하려면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천천히 리더들이 움직인 조직의 움직임을 배워도 될 거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 조직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미리 우리 알아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스텝을 밟아서 따라갈 수가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온정주의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가 한 두 가지 사례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GM입니다. 자동차 회사예요. GM이 파산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GM이 왜 파산하게 됐냐면 호황기에 GM에 근무했던 사람이 퇴직 후에 생활과 의료까지 보장하는 제도 권리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GM을 뭐라고까지 물었냐면 Generous Motors,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러한 회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종업원들에게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준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회사에 다니는 종업원 입장에 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GM의 종업원에 대한 관대함이 결국은 GM을 패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GM이 부도가 났다가 다시 미국 정부의 힘에 의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관대함이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또 이런 분이 있었대요. 허쉬 키세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휴머니즘에 투철했대요. 그래서 펜실바니아에 공동체를 지어서 당시에는 중산층 주택에 없었던 전기 난방도 넣고 1200명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퇴직연금을 주고 보육원을 지어서 자녀 교육까지 책임지는 유토피아를 형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의 요구는 이 정도 참 됐다. 만족할 만하다. 나는 이 정도면 회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서 허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이뤘고 1937년에 직원들 파업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회사가 무너지고 그 창업자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리더가 정말로
종업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겠다 하는 게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가 벌어져요. 그게 1900년대 초에는 허시 키세스라는 사람이, 최근에는 GM이라는 회사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관대한 리더는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이제 그 학교 다니고 이제 직장에 가서 또 직장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리더에 대해서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되지요라고 하겠지만, 직장에서 우리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대상자가 내 직속 상사고, 또 직속 상사 받는 거 그 위 상사인데,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리더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GM과 거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관대한 리더는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 하는 것을 하나 알아줄 필요가 있고, 따라서 리더는 인색하다는 평판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한테 인색하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다는 이야기 듣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잘해주고 싶어요. 특히 이과생들 못 듣습니다. 가급적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조금 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갈등적 관계를 갖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왜? 이과에서는 갈등적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연습을 해본 적이 없거든. 따라서 여러분 꼭 알아둘 것은 관대한 리더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가 있다. 그러한 리더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인색과의 평반쯤은 조금 더 개의치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술집 가서 돈 안 내는 인색함이 아니에요. 조직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마키아벨리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의 현명한 잔인함은 조직 전체를 살리는 진정한 자비가 될 수 있다. 현명한 잔인함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잔인해도 이 사람은 미우니까 너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대학 출신이니까 안 되고, 너는 연대 나왔으니까 싫고, 너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싫고, 이런 거 말고 현명하게, 우리가 인색해야 될 텐데도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과생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우유부단한 리더의 우둔한 관대함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직의 전체 해악을 끼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과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겁니다. 우리는 실험하는 걸 제외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꽤나 우유부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주론적 경영에서 또 다른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리더보다 모두 두려워하는 리더가 낫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취업해서 저분은 참 두려워, 저분 앞에 서기는 어려워 하면 차라리 그분이 낫다는 거예요. 저분 나한테 너무 잘해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돌봐줘 하는 리더가 안 좋은 리더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도해주는 리더를 구별해 볼 수 있는 눈도 있으면 좋잖아요. 알겠지만 기업에 취직하면 줄을 어디에 섰느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줄 서야 되겠다. 너 이 줄 섰어? 그 외에 제일 높은 사람이 문제 생기면 그 줄 전부 다 싹 아웃. 일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도. 대기업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어떤 줄을 서고 싶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과생들은 특성이 나의 인간적 갈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적 갈등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동아줄일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투자자 이자 그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버핏이라는 분도, 그분도 현명함이나 그분의 인자함은 그분의 냉정함 때문에 빛을 더 발휘한다.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한 게 버핏의 현명함과 인자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객관적인 냉정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문과생보다 우리 이과생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모든 교육이 오리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받아놓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바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인간적 갈등을 내가 싫어한 나머지
반대편에 설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자기는 리더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다 종합해 보면 리더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없을 것 같아서 몇 개 빼고 하려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저 인터넷에 찾았는데 남정욱 교수님이란 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그 운을 부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출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대요. 노력은 개나 소나 다 한다. 그보다 운이 좋기를 바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노력하냐, 너도 노력하냐, 너도 노력하냐. 다 노력하는데 그중에 누가 성공할 거냐? 그건 운이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고스톱을 이용을 해요. 고스톱 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배우세요. 고스톱 패 잘 뜨면 뭐 하냐? 바닥이 잘 깔려야 되지. 그리고 까는 게 잘 맞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 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다. 뭡니까? 운이 70%이고 자기 능력이 30%다. 제가 이제 99년에 두 번째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자회사가 250억 원을 까먹었어요. 지금도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손에 왕창 본 그 예가 되겠는데 그때 삼성전자 그 사업부장하고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운칠기삼이라 하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다고요. 삼성전자는 무슨 소리냐? 운삼기칠이다. 나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한테 뭐라 하냐면 김상현 틀렸대. 운구길이래. 삼성전자 사업부장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걸 다양하게 하는데 성공 확률은 자기들 계획의 10%도 안 된다. 그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울대를 나와도 연대를 나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가봐야 안다. 그런데 좀 이따 내가 리더십의 비결은 그 운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사람 굉장히 손해일 거예요. 두 번째 인맥이래요. 성공하는 두 번째 인맥인데 인맥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인맥은 내가 그러니까 인맥 나 무지무지 많이 한다. 아까 제가 로타리 총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있는 저기 로타리 지구에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만 2,500명이에요. 거기는 장관만 몇십 명씩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맥이 높습니까? 굉장히 인맥이 넓잖아요. 그보다 더 넓은 사람이 손 들어봐요. 우리 학생들 없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10,000명 아는데요. 이런 게 인맥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인맥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수가 인맥이 아니고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사람의 수. 그럼 생각해보면 몇 명이나 되는가? 쟤는 말이야 술 먹으면 이상해져. 쟤는 술만 먹으면 도망가. 돈 안 되고. 쟤는 말이야 맨날 남의 레포트만 베껴. 쟤는 교수님한테 굉장히 잘해서 C+ 받을 애가 B 맞아. 이런 이야기 말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내 이야기를 사회에서는 남 이야기 해주는 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절대로 안 해줘요. 남 깎아내리는 이야기 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수가 인맥이다. 그럼 계산해보세요. 자기 인맥이 몇 명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적어놔봐. 매년 인맥 수를 적는다. 알기 어렵지만 그래서 한번 해봐. 점점 1년에 내 인맥을 10명씩만 누린다. 그럼 10년이면 100명이죠.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30년이면 300명 되겠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 인맥이다. 그분이 또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설을 많이 하더라.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 희망을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화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리더를 배우고 뭘 배우고 등등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까 그 남정욱 교수님이나 리더들의 얘기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리더 제가 이야기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다른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리더는 현명한 잔인함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리더는 현명한 잔인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평면적 자의심이 아닌 현명한 잔인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유부단한 리더의 우둔한 관대함은 조직을 해약을 시킨다. 리더십은 감정적 친밀감을 유지하면서도 원칙에 따른
명확한 질서를 확보해야 된다. 막연한 관대함이 아닌 전략적 인쇄감이 중요하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리더입니다. 지금부터 이학적 사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그분은 아카데미아를 세웠는데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 다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철학을 가리키는 분이 이제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 다 쫓아낸 거고, 데카르트하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였고, 프랑스 통섭 학문이라는 것의 선구자인 앙리 프랑카레는 수학자면서 천문학자고 물리학자면서 과학사회 사상가였대요. 이건희 회장이 중국의 그 지도자를 만나서 굉장히 놀란 게 있었답니다. 뭐 후진타오, 뭐 장점인 등 중국 지도자를 뵀더니 중국 지도자들이 삼성 반도체에 방문해서 묻는 것이 매출 얼마입니까? 정업은 몇 명입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선폭의 폭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현재 힘을 갖는 거예요. 그 장점이는 전기공학 전문했고요. 후진타오는 수리학 했고, 지금 시진핑은 학부에서 화공과를 졸업했고 박사는 법학으로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론 물리학과 양자화학을 했고,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수학과 출신이고, 대처 전 영국 총리는 화학 공부를 했어요. 일본 하타이모토 전 총리는 수리공학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고하고 공고 나오는 게 대통령 되는 게 더 빨라요, 사실은. 뭐 잘 못 알아듣겠지, 뭐 어쨌거나. 이학적 사고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리더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왜 그 많은 사람, 이과를 했던 이학적 사고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냐고, 그렇게 몇 명만 그려야 되느냐. 왜? 몇 명만 지금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대부분 뭐겠어요? 문과 출신이잖아. 그 비율로 따진다면 문과가 훨씬 많다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학적 사고에서 리더 길로 플러스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기업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보다 보면 문과 출신과 이과 출신이 굉장히 달라요. 한번 왜 그리 달랐을까? 우리 교양 과목 1년을 빼면 문과, 이과 갈라지는 게 3년인데 고등학교는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어떻게 3년의 수업이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가? 왜 평생을 받고 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등등 종합을 해봤더니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번 물어볼까? 두 번째 줄 1 더하기 1이 뭐예요? 어떻게 인 줄 알았어요? 외웠어요.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8 더하기 8은 왜 이렇게 답을 빨리 나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무슨 과예요? 지구환경공학과. 참 좋은 과인데, 우리가 말하면 즉각 답을 해야 돼. 이과생들에게 요구되고 학습됐던 것은 아는 답을 바로 풀어내야 돼. 내 아들님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GRE 시험을 봤대요. 물리과예요. 물리 GRE를 봤는데 100문제를 3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보자마자 그냥 풀어내야 돼. 안 그러면 점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8 더하기 8이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맞아요? 말하고 맞고. 우리는 정답만 말하는 훈련을 받아와. 누가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정답을 말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나는 대답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나는 정답을 말하도록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물하고 이 컵하고 물물 교환을 한다고 합시다. 물 하나에 컵 몇 개? 물물 교환을 어떻게 할까?
물 하나에 컵 몇 개쯤 하면 맞겠어요? 어? 몇 개? 100개 왜? 왜 1000개는 아니야? 왜 10,000개는 아닐까? 이거 얼마예요? 500원? 800원 오케이. 이 컵 하나 얼마예요? 8원? 그래서 100개로 간 거예요? 우리는 협상이라는 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게 협상인데 우리 계산해봐. 아 이게 800원, 이게 컵 하나에 8원, 이거 합쳐서 100원, 100개 하면 800원. 오케이 타당성에서 바꿨어. 그런데 이 친구, 이 컵을 가져가는 친구는 그 컵 하나가 maybe 하나당 1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8원에 팔았는데 걔는 10만 원 곱하기 100개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와요. 이과적 사고가 협상할 때는 결정적 손실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비즈니스 딜을 해야 되는데 이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의 제품 원가가 얼마입니까? 하면 나는 빨리빨리 말하고 싶어. 왜? 나는 정답을 자꾸 이야기하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요 이게 200원이면 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한 300원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0원 올린 거예요. 그 속으로는 내가 참 말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이과적 사고의 협상에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과 출신은 협상이 내보내기가 무지 어려워요. 왜? 자꾸 정답을 말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놓고는 무지 뿌듯해. 내가 정답을 말했다. 상대방도 굉장히 좋아해. 제가 내 정답을 잘 이해를 하는 것 같다. 왜 상대방이 좋아합니까? 그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내가 줬기 때문에. 협상은 내 정보는 절대로 안 나가고 상대방 정보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물을 갖고 분석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히 이과적 사고를 해야 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협상에서 우리가 밀릴 수가 있다. 문과생한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물의값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문과생들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애들은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시장에 한번 물어보지요. 그래서 여기 다 있는 분 중에서 자, 여러분 이 물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800원 할 수 있겠죠? 사막에서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물이 하나도 없어. 이것밖에 없어. 값이 확 달라지잖아요. 이 물 하나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위치에 따라 값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문과는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물어봐야 알고 시장을 조사해 봐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원가 100원, 마진 50원, 150원, 오케이 500원, it's enough. 아주 행복하다. 우리는 충분한 마진을 얻었다.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이과적 사고인 사람이 성장의 한계가 주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과적 사고를 철저히 공부하되 협상에 가서는 절대로 그걸 써먹으면 안 된다. 그걸 쓰면 우리는 계속 문과한테 밀린다. 절대 성공하기가 어려워진다. 사실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님들 그러면 되죠.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기업에 가야 되잖아요. 사회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26세 그룹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이저 실장이 됐어요. 나는 레이저 공부도 한 사람도 아니고 고체 물리학을 고체 물리학 그것도 NMR 공부를 하고 가서 레이저하고 저 상관없는 학문을 한 제가 레이저 실장이 됐어요. 그 비결이 있어요. 가르쳐 줄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외부에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한 점 실험하고 있으면 내 실험실 옆에 있으면 그 옆 실험실에 저를 불러요. 불러서 김도엽, 너 실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뭡니까? 하면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이분은 날밤 새지 않고 댁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요즘은 진공 장비가 워낙 좋지만 옛날 진공 장비가 계기가 떨어지면 계속 계기를 보고 돌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 좀 돌리고 있으래요. 근데 밤새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니까. 아시지만 고대는 선배가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얻어 터지니까. 옆방이지만. 그래서 이제 진공계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 NMR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자기장만 잘 재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하다가 심심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매뉴얼 갖고 진공이 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 며칠 동안. 그래서 실험 도와주면서 진공을
조금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뭐 총각이고 뭐 석사 과정이 있으면 맨날 불려다녀서 실험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옆방에 또 불러. 잘 붙던 방들이 있어요. 연세 많은 선배들 계셨던 방. 또 불러서 야 크리스탈 그로잉 해야 되는데 너 뻔해서 좀 봐달래. 또 그럼 그 뻔해서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LG 계열사에 취직을 했죠. 레이저를 연구를 한대. 레이저를 CO2 레이저를 하는데 CO2 레이저는 유리 튜브를 만든다. 그 안에 진공을 뽑아야 돼요. 그러다 거기 서울대 나온 애 있고 연대 나온 애 있고 등등 다 카이스트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진공하는 사람 없어. 나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배가 실험 도와달라고 한 걸 도와줄 때 그냥 개기만 보지 않고 진공에 대한 책을 봤던 것이 그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빨이 세지지. 내가 레이저를 모르지만 진공을 알고 있으니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레이저 그룹장, 26 그룹장 선배를 빼고 그룹장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석사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논문을 한 편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이게 가까운데 홍릉 키스트 연구실을 가요. 그래서 논문을 찾습니다. 논문 한 편 찾아보면 거기서 또 주석 나온 거 가지고 또 찾고 하면 논문 한 대여섯 편 찾으려면 하루가 다 가요. 그래도 한두 편을 건져 나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것은 실험실에 가져서 굉장히 귀한 자산으로 보관해놔야 돼. 왜? 남이 카피해가면 안 되니까. 내가 힘들게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다 열쇠를 잠근다고. 그런 논문이 많은 실험실은 최고 실험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합니까? 논문을 어떻게 찾아요? 그냥 따다다다닥 하면 쫙.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실력, 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투자한 시간이 경쟁력의 인자였어요. 지금은 그게 경쟁력 인자가 안 돼요. 검색은 여러분보다 고등학교 학생들도 잘할지도 몰라. 신상 털기 하면 뭐 30초면 누구든지 다 나온다 할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정보가 누구든지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구글도 그렇고 모든 토탈 사이트가 정보 검색을 빨리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경쟁력의 주요 인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요. 요즘 뭡니까? 스마트폰에 앱 개발하는 분, 또 한국과 컴퓨터 회장 이런 분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수년 안에 언어가 문제가 안 된다. 왜? 이제 딱 스마트폰 켜놓고 이야기하면 상대방 말로 들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웨어러블이라는 글라스를 끼면 거기에 그냥 영어로 말해도 한글로 쫙 쓰이고 내가 딱 말하면 그냥 영어로 쫙 쓰이고 하면 언어적 차이도 없다. 그러면 정보력 차이도 없고 언어 차이도 없고 나중에 이제 학력 차이도 별로 없어질 것 같고 그 뭐가 경쟁력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경쟁력 차이가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과생들이 확실히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냐면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근본을 보려고 하는 걸 자꾸 익혀요.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지구과학도 그렇고 생물 다 근본이 뭐냐. 근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근본부터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 적용을 해서 할 거냐. 그리고 이 적용된 수학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이렇게 논하잖아요. 그래서 이학적 사고는 첫째, 분석을 하는 연습을 철저히 하자. 여러분이 배운 것만큼. 두 번째, 그것을 매 순간순간 적용을 하자. 청소를 해도,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다녀도, TV를 봐도, 무엇을 봐도,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매 순간에 학습이 나한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이가 40이 되면 나한테 축적된 것은 정보 검색이나 언어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가 축적했던 것이 나한테 DNA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따라올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의 형식은 다른 산업에서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산업의 혁신은 화장품 산업에서 올 수 있어요. 그쪽 산업에 몸담아 있는 사람은 그 산업밖에 모르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럼 우리가 평소에 뭐 피부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자동차에도 관심을 갖고 이것도 관심하고 저것도 다 관심을 가졌던 것을 오리진을 생각했던 걸 내 몸의 DNA에 축적만 해두면은 그런 사람이 어떤 과제가 와도 융합적 과제로 성공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근본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딱 하나 우리는 이겨야 될 게 리더가 그냥 관대함만이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니다는 거 플러스 우리 이과적인 사람이 아주 약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협상력에서 우리가 무조건 정답을 그리고 빨리 답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력에서 밀릴 수가 있다. 이것만 안다면 이학적 사고 체계로 매 순간순간 내 주변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내 지식으로 와 넣기만 하면 그게 바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옛날 LG 그룹 연구소가 안양에 있었는데 집은 제가 미아동에 있어 수유리 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 출근하면 2시간씩 걸려. 걸리고 퇴근하면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걸렸는데 그 4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창가로 보였던 거, 또 내가 생각했던 걸 다 기록하고 생각해보고 하는 걸 반복을 했어요. 그게 내가 그 그룹장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차를 살 때부터 생각할 수가 없어. 왜? 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 나는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단다면 혹시 취업한다 해도 얼른 차 사지 말고 혹시 차 사더라도 집에 놔두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하면서 자기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 이과생들이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 만드는 걸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컵을 연구하는 대상, 이 컵을 요구하면 애가 하다가 그만둬도 짜증도 안 내고 애를 갖다 망치 하나 꽝 때려도 짜증도 안 내고 발로 툭 차도 짜증도 안 내.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대상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대상이라. 근데 인간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반장이 바로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벌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걸 힘써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없애야 돼요. 제가 37에 아까 말한 로타리 클럽에 딱 가입을 했어요. 딱 가입했더니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LG 다닐 때 LG 사장이신 분이 회원이야. 그럼 너 어떻게 되겠어? 내가 사원이 있다서 끽수도 못하잖아요. 딱 들어갔더니 나이가 저보다 한 30세쯤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회장님이 나한테 김도열 회우 잘 왔어요. 근데 몇 년생이지? 제가 58년생이에요. 1958년생입니다. 아, 내 장남이 그 나일세. 이러시는 거야. 같은 회원인데. 그냥 어찌나 민망해요. 30세 아버지 연대인 분들하고 같이 이제 회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원들의 부인들이 있어요. 로타리에서는 칭호를 높인다 해서 부인들을 영부인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영부인들 부인의 모임이 있는데 한 분이 내가 고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셔서 김대리 회원님 그러세요. 나는 회원이고 그분은 부인이니까 뭐 서열상 높잖아요. 예. 고대 나오셨다겠죠? 네, 고대 나왔습니다. 내가도 고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그 몇 년생이죠? 58년생입니다. 내가 고대 58학번일세. 이런 분들하고 회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게 뭐 증권거래소 이사장 너무너무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맥을 못 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때 안 나갑니다. 왜? 이야기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갔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꾸 물어봐. 그러면 그분들이 당신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이야기해. 막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야기한 결과가 뭐냐면 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요. 나는 한 것은 물어본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하고 친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상사하고 친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물어봐. 뭐든지. 근데 수준 낮은 건 물어보면 안 되고 그분이 전공하는 바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증권거래소 이사장님을 하고 그 카이스트 금융 교수님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으셨어요. 그분이 중국 경제에 금융에 대한 책을 썼어. 한 번 나오고 일본을 가면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중국 그 저자 특강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서울부터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약 4시간에 걸쳐서 저자 직강을 들은 거야. 얼마나 힘드셨겠어 어른이. 다 열정부터 다 이야기해. 그 일본 딱 도착하시면 가만히 있자. 내가 왜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로타리 클럽에서 10년 만에
최연소 회장을 하게 돼요. 왜? 다들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합니까? 왜 좋아한다고? 물어보니까. 근데 이거 물어보고 좋아하게 됐다. 그럼 그로부터 10년 후에 내년에 내 로터리 총재로 취임을 해요. 그것도 20살이나 낮게 취임합니다. 저는 물리과 학생이잖아요. 근데 그걸 했잖아요. 고대 이공계 출신 내가 처음이지 싶은데 아무튼 그게 우리 이과생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아까 우리 부학장님 이제 MBA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대학원을 갔어요. 97년에. 아, 내가 기업 경영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내가 MBA 경영 석사는 하나 있어야 내가 폼 잡지 않겠느냐고 경영을 갔죠. 5학기를 다니는데 무척 겁이 났어요. 나는 경영을 모르잖아요. 1학기 딱 다녀보니까 조금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보니까 수학이 굉장히 많아요. 2학기는 All A 플러스 5과목 싹 전체 수석 등록 장학금 딱 받았어요. 3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영학과에 기증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딱 보니까 다 수학이야. 수학에다 제가 물리과 출신이 수학은 경영학 교수님보다 제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경영학교 교수님 계시면 좀 죄송한데 물리과 출신이니까 수학에서 나보다 더 잘할 거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미분 적분하면서 딱 해석을 다 하면 그게 다 맞아. 그래서 올 A 플러스를 맞았어요. 내 700명 전체에서 그때 1등 했고 졸업할 때 우리 동기 중에서 3등으로 졸업했으니까 나보다 나이 10살 어린 애들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역시 그러면 다음에 초대 MBA 초대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그 경영대 학생들 뭐라고 그러냐면 물리과의가 와서 우리를 장악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LG에서의 근무 때 그다음에 로타리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 석사를 받으면서 활동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물리학적 사고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알았어요. 딱 하나만 바꾸면 되겠다. 뭐냐? 내가 즉답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정답을 말할 필요가 없다. 협상적 능력을 키우자. 그리고 그냥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현명한 잔인함이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쌓여지는 모든 일들을 내 이해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축적해 놓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몇 년 전에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 회사에서 한 대에 한 30억 원 또 60억 원 하는 레이저 장비를 개발을 했어요. 그 장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겁니다. 철강 회사에 쓰는 건데 독일이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 레이저로 표면 처리하는 건데 7배나 빨라요. 그런데 독일이 그 장비를 개발할 때는 레이저 회사, 장비 회사,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아헨이라고 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까지 컨소시엄해서 개발한 것을 하나기술이라는 아주 짝달만 회사가 만들었어. 그리고 7배나 빨라요. 한국 특허도 획득했고 중국 특허도 획득했고 이제 독일 특허는 내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분들이 나보다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죠. 왜 가능했냐면 나는 30여 년을 아까 말한 대로 축적돼 왔었거든. 모든 사물을 그냥 보지 않았어요. 항상 그것이 청소하는 일이든 모든 게 축적돼 왔거든. 결국은 다른 쪽에 썼던 그 개념 어디에 따왔냐면 포스 시스템 알아요? 딱 가면은 바코드 딱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따왔거든. 그러니까 프라운호퍼에 계신 분들은 산업용 레이저만 인식했고 나는 물건 바코드 읽는 포스 시스템에서 응용해 온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장비를 하게 됐고 포항제철은 독일 거 다 뜯어내고 우리 걸로 바꿨고 이제 중국에 독일 거 뜯어내고 우리 걸로 바꿔가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력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이 리더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리더가 되는 보통 대기업에서 중역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과장급에서 봐요. 과장급에서 중역을 클 수 있는 사람을 이미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입사하면서부터 중역이 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이 구별돼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그쪽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 거. 이학적 사고가 결국 기업이나 사회 전체의 최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꼭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장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 그런가요? 그렇군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 학생 중에 한 분이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님. 역시 물리학과 학생회장이라 잘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화학과 학생회장이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과대 학장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조그마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로타렉트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이과에는 없구나. 알겠습니다. 로타리의 동아리가 고대의 로타렉트라고 해서 문과생만 하는 모양이네. 이과생 좀 할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안암 렉처 10번째 맞는 안암 렉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강연을 해주신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로 박수를 우렁차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